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규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단절됐던 남북 한라인이 개통된다는 소식이죠. 특히 이번 한라인은 남북 정상 간의 그 한라인으로 과거 방식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지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죠. 잠시 후 뉴스 브리핑 그리고 매주 금요일 3부에 마련되는 출발 사랑방 코너에서 이 문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드루킹 논란에 휘말리며 출마 선언을 한 차례 미뤘던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어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동안 그 특검을 요구해온 야당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길고도 지루했던 재판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징역 4년, 5년 만에 유죄가 확정된 건데요.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의 모임이죠.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는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2부에서는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의 한 축인 참여연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월 20일 금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남북한 정상 간의 한라인이 개통된다는 소식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한라인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 그 노동당 통전부 사이에 이제 설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들의 집무실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한 단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던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험 통화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첫 통화는 아마 다음 주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단하고 이제 오찬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 체결 뒤에 예상되는 북측의 이제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또 공개를 했고요. 아울러서 미국 제재를 넘어서서 남북이 따로 합의할 내용도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한계점도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역시 뭐 협상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도 좀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제 강조한 대목.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북한이 어찌됐건 핵 보유국을 인정해라. 그래야 뭐 그다음에 뭐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핵 보유국 인정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이제 내걸지 않겠냐 그랬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단언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그만큼 그렇죠. 북한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어제 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에 기자회견과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차례 연기를 했다가 오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원래 17일 날 이제 출마 선언한다 했다가 이틀 또 연기를 처음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오전 10시 반에 이제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이제 출마 선언한다 이렇게 언론에 예고를 했고. 네. 그런데 이 8시 50분 경에 전격 취소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불출마설이 막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또 뭐 YTN 오보도 발생했죠. 네. 김 의원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보도도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김 의원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당 지도부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추미애 이제 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후에 이제 고위 전략 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고 난상 토론도 여기서 벌어졌다 그러죠. 네. 그런데 주로 이제 나온 얘기는 불출마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의혹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방선거 전체가 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도 불출마는 안 된다. 이런 또 메시지를 또 전달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오후 4시 반에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등을 비롯한 이 댓글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야3당이 경찰이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이미 제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쪽에서도 경찰이 수사 자료를 제때 안 넘긴다 또 제대로 안 넘긴다 이런 불만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기사 목록 처음에는 그 A4 용지 3장만 보냈다가 검찰 쪽에서 이거 제대로 해서 다시 보내라 이래서 A4 용지 100여 장을 이제 다시 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김경수 의원도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 그 URL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난 뒤에야 이제 경찰 쪽에서 14개 정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그 가운데 네. 10개가 기사 URL이었다라고 또 인정을 하는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 URL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댓글 공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흔히 좌표로 불립니다. 네. 그래서 기사 URL을 딱 찍으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댓글 공작을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인데 이걸 이제 뒤늦게 이제 밝히다 보니 이제 그런 의혹이 또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데 또 정작 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그 내용 또 보고도 못 받았다라고 또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너무 이렇게 청와대 여당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개 기사의 URL을 이제 보냈다 이런 이야기인데 김경수 의원도 2차 해명 기자회견에서 이런 게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본인이 그러니까 얘기한 바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네. 이제 여러 사람에게 본인이 이제 기사 URL을 같이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거 참고하시라고 보내는 중에 드루킹에게도 갔을 수도 있다. 네. 라고 그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댓글 폐지론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아웃링크 기사를 누르면 이제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바꾸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현재 지금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도 보면 이렇게 포털에서 뉴스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 언론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아웃링크인데 그걸 이제 전부를 다 그렇게 바꾸자 이제 이런 이제 얘기인 거고요. 지금 포털 쪽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고객이 좀 많이 안 머무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이버 그 비즈니스 그만하라는 이야기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네. 이제 그쪽에서는 아니다. 그렇진 않고 이제 우리가 좀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크로 방지 기술을 좀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매크로 방지하기 좀 어려울 거다.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네. 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포털에 언론사들이 기사를 이렇게 모두 제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도 네. 하죠. 네. 처음부터 이제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글처럼 그 아웃링크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을 텐데 이걸 이제 포털에다가 돈을 좀 받고 다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 같은 포털에 이렇게 포털이 아주 그냥 공룡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 부인의 한미연구소 이메일 사건. 감사원이 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식 전 이제 금융감독 원장과 함께 이제 홍 행정관이 그 미국 존스 홉킨스대 이제 한미 연구소 예산 지원 중단을 주도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홍 행정관의 부인 장모 씨가 이제 감사원의 국장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제 1월 말에 이제 그 한미연구소 구재소장 이분 이제 그만둔 거로 알려져 있죠. 네. 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방문연구원으로 좀 받아달라. 이제 그러면서 내가 김기식 전 의원 보좌관 아내라는 점을 걱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 전 의원의 행동이 귀 기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남편이 대화로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위를 이용한 강요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의혹이 일고 있는 거고요. 고위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 쪽에서 진상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게 되면 뭐 직권남용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징계위에 회부되는 그런 절차로 가겠죠. 네. 네. 이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도입 문제 이틀 만에 그 철회했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주옥 같은 뉴스 많이 골라오셨는데 시간상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드루킹 파문으로 출마 선언을 한 차례 미뤘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느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국민의당에서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분이죠.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이 어제 뭐 출마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그러다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의 이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저희도 국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네, 오전까지만 해도 김경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국회 안에서 파다하게 돌았는데 오후에 아마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그 내부에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김경수 의원 본인 입장에서도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어쨌든 이제 뭐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 이제 이 결정할 문제에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또 검찰 수사 과정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네. 수사가 상당히 조금 좀 이렇게 미흡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특검이라든지 조금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게 좀 쟁점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그렇죠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나온 새로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이 2010년 11월부터 3월까지 이 드루킹이죠 이 김모 씨에게 보낸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모두 14건이다. 그 가운데 네. 10건에 이제 그 기사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이 이제 김경수 의원과 이 드루킹과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경찰 수사의 결과물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김경수 의원의 해명이라든지 경찰의 어떤 반응을 보고 있으면 네. 좀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처음에 이제 드루킹과 관련해가지고는 무슨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최초에 얘기를 했다가 두 번째는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 오사카 총영사를 그 드루킹이 요구하는 그 사람을 추천을 했었다라고 말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경찰에서는 최초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은 없었다라고 서울경찰청장이 마치 이 김경수 의원의 변호인 것처럼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었는데. 네. 이 내용은 이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그렇게 발빠르게 섣불리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초에 이게 수사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련돼 있고 유령 회사로 보이는 이 지금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해서 자금 출처라든지 또 누가 들락날락했든지 이 CCTV라든지 또는 휴대폰을 지금 170여 대 정도 이렇게 휴대폰을 압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각각의 휴대폰에 대해서 전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전수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통신내역 저희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상당히 더디게 가면서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장이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유리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상당히 수사가 조금 좀 일방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뭐랄까 조금 의도적으로 좀 축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경찰의 초기 대응이 어떻든 네.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소극적이다.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런 거죠. 이제 이 김경수 의원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당에서 경남지사로 전략공천을 할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보니까 네. 결국은 서울경찰청장이 이런 권력 관계를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금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이 들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제 특검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5개월 정도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14건 정도의 메시지를 김경수 의원이 보냈고 그 가운데 네. 10건에 대해서 이제 그 기사 뭐라고 하죠? 이 주소가 인터넷 예, 주소가 이제 URL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이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연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그 드루킹이라는 분이 구속된 것은 민주당의 고발에 의해서 구속이 됐지만 네. 작년 대선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열정적인 지지 활동을 펼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댓글 순위 조작을 한 것은 이제 순위 조작을 매크로를 통해서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번에 압수된 휴대폰 170대가 작년 대선 과정에서는 과연 안 쓰였을까?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하다 보면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쓰였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드루킹 씨 관련해서 고발장까지 제출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냥 위야무야 수사를 좀 축소 수사를 했다. 그럴 개연성들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루킹과 그 예. 카페 뭐 공진모도 있고요. 네. 그 경공모죠. 경공모라고 하기도 예. 하고 경인선 뭐 이런 그 팬카페에서 지난 대선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거를 예.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최소한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드루킹과 그 카페에 관련된 인물들이 대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추론을 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던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휴대폰 존재라든지 최근에 또 평창 동계올림픽 조작 행위를 보면 그런 추론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자, 이 문제 어떨까요? 그 민주당과 그 당시 그 국민의당이 그 고소고발을 짓고 취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의당 쪽에서 당시 그 이영주 의원이죠. 네. 예. 민주당에서 그 몸팬 카페지기 사건을 특정해서 좀 취하해야 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드루킹 김모 씨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네. 그렇지 않다.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드루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예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당시 이용주 의원이 이제 그 부분을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님하고 이제 두 분이서 협의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누구 기억이고 이제 과연 정확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송기현 의원님과 또 저희 당의 이용주 의원님 두 분이 조금 말이 약간 미묘하게 엇갈리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보통은 이 카페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고소고발 취하 대상에 넣고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당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선에 가장 이 큰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어떤 여론 주도였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만큼 민주당과 또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가 중시하고 이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소고발 취소와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선발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기는 이 국민의당 쪽에서도 역시 이런 그 카페 활동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있었고 같이 서로 이게 맞바꿔서 취하기로 한 거다. 뭐 크게 신경 썼던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카페가 이제 앵커캐스터 아시다시피 워낙 그 지지자 카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후보 하나에 카페 하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들어가는지는 사실은 당 내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신경과 배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이 트루킹 김모 씨와 그 이제 팬카페에서 이 대선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경찰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경찰이 지금 드루킹 사태 수사에서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휴대폰 170대 전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제 그 안에 무슨 내용과 어떤 기계 조작이 있었는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전수 분석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김경수 의원 본인 스스로도 어떠한 수사라도 곧바로 철저히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선 대선 당시에 김경수 후보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제출받아서 이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라도 경찰은 김경수 의원에게 당시 작년 이맘때니까 1년 전인데 1년 전 폰 굳이 지금 바꾸거나 버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전 이 시점에서 대선 당시에 사용하던 김경수 의원의 휴대폰을 좀 제출해달라라는 요구를 오늘이라도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 김경진 의원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김경진 의원이 본인이라고 한다면 그 휴대폰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직 뭐 범죄 혐의가 뭐 특정된 것도 아닌데 이걸 좀 제출해달라 하면 그 제출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저희들 어제 이제 김경수 의원 본인이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비중과 경남지사로서 출마하게 되는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수사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부 철저하게 응하겠다 심지어는 특검 수사에까지 응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공인 중에 공인이거든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어떤 선거의 정통성 문제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이제 뭐 자신의 결백은 자신이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상황 맥락이 드루킹 씨와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누구나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이 무슨 억울한 유혹을 당하고 있다. 이렇다면 뭐 김경수 의원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지금 지나가는 삼척 동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그 특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고요. 네. 원래 저희도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를 해왔던 쭉 과정을 저희가 좀 상세하게 훑어봤더니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기 그지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김경수 의원 본인이 특검 수사도 받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특검법은 만들어져 있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이 선정에 관한 의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당 원내대표가 오늘이라도 합의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특검이 임명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략하게 여쭈겠습니다. 4월 국회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내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국회라고 하는 것이 이 회자가 말 그대로 회의의 회자거든요. 네. 그래서 말과 대화를 통해서
이 국정의 현안을 풀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어떤 본래적인 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신속히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에 앞서서 민주당도 또 김경수 의원도 특검을 받겠다고 김경수 의원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 오늘이라도 바로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협상을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원내로 등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 특검 야당의 특검 수용 요청을 좀 수용을 하고 특검 요구를 수용을 하고 국회를 좀 정상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여직원의 이른바 그 셀프 감금으로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최종 마무리된 건데요. 관련해서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댓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 활동해온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전화 연결해 이번 판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참 길고 긴 재판이었어요. 5년이나 걸렸으니까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 그 징역 4년이 그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어제 대법원의 그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기소된 지 딱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10개월 만에 그 5번의 재판을 거쳐서 끝났는데요. 징역 4년형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잘못들에 대해서 오히려 낮은 감이 있다라는 시민들도 많을 텐데요. 네. 어쨌든,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원 속에 부정적으로 좀 치러진 18대 대선이었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점이 어제 재판의 역사적인 의미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판결 모두 그 5번의 그 재판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심부터 이제 파기환송심,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파기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주요 쟁점에 대한 그 판단도 달랐고 형량도 달라졌는데 왜 그랬다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5번의 재판 중에서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 나는 데는 1심 재판 한 번뿐이었습니다. 네. 1심 재판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그걸 위반하지 않았다. 그냥 국정원법의 선거 관여 금지만 어겼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 2심부터, 어제까지 내려졌던 4번의 재판에서는, 모두 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동일한 판단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국정원법의 따른 정치 관여 금지만 인정을 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1심 주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게 된 배경이었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1심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4번의 재판에서는 다 공직선거법 유죄가 오히려 인정됐다는 점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도 한 차례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2015년에 이제 파기가 되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증거 능력,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에 우리가 김하영 씨라고 오피스텔에서 적발되었던 그 국정원 여직원, 그 사람의 컴퓨터 안에서 발견된 2가지 중요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 작업에 쓰인 아이디가 적혀 있는 파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장으로 공격을 해야 될 것이냐, 댓글 공격할 것이냐, 작업의 지침서 같은 게 적혀 있는 네. 파일이 있는데요. 그 2개를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인데, 사실 형사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매우 중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파기된 다음에도 유죄가 인정되었고, 어제 다시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할 때도 유죄가 인정되었던 거라고. 네.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돼서 이제 파기가 돼서 구법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막바지에 제출된 게 국정원 부수장 그 회의 녹취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발견이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 처음에 파기를 환송하면서 다시 서울고법에서 판결하라 네. 라고 하고 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한 2년 정도 결정을 짓지 않고 시간을 되게 끌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다고 네, 해야 될까요? 예. 그 와중에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고 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새로 들어선 국정원 체제에서 과거 국정원이 은폐했던 그 원세훈 원장이 했던 말을 적어두었던 회의록, 녹취록을 원본을 다시 복원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네. 뭐 그 자료 안에 보면은 확실하게 그 국정원에서 그 선거 개입을 더 해야 된다, 더 여당 후보를 밀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 담긴 그 원세훈 원장의 말들이 적힌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막 그런 것들이 그 파기환송 심문했던 서울고등법원 재판 작년 8월에 선고를 했는데 유죄 선고를 했는데 그 재판부에도 간접적인 증거로 많이 인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파기환송심이 보통 이렇게 한 2년 정도 끄는 경우도 자주 있는 일인가요? 뭐 이렇게까지 끌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증거 자료들은 다 제출되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끌었던 것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그 재판부가 그 아직은 그 당시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심적인 부담 때문에 이걸 잘 미루는 거 아니었냐 그런 의혹들을 많이 받았던 네. 거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시간을 되게 끌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증거가 오히려 드러날 수 있는 정권 교체가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역사의 좀 아이러니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 사법부나 재판부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판결을 좀 미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이죠. 맞습니다. 큰 문제이죠. 네. 네. 자,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이 박근혜 정부 그 청와대와 그 대법원의 그 교감을 나눴다. 청와대가 그 개입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도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맞습니다. 청와대가 사법부의 판결 전망을 막 그 내부적으로 사법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막 조바심을 냈던 거. 네. 그다음에 또 근데 대법원은 청와대가 이거 되게 조바심을 내는구나. 그걸 알고서 그러면 당시 이제 대법원장의 목표였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 약간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담긴 문건이 얼마 전에 이제 발견이 됐던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대법원의 그 이른바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단에서 확보한 문건인데 추가로 혹시 더 진상이 드러날 수 있는 문건이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을 쭉 지켜봐 오셨는데요. 최근 다시 이제 그 댓글 조작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네. 드루킹 사건이죠. 네. 이거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사실은 아직은 이 드루킹 사건이 조직적이고 또는 관건을 이용한 선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작업했는지는 경찰 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더 드러나야 될 텐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드루킹 사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부 수립 이후에 관건 선거, 공무원 조직,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 이런 데까지도 동원되었던 이 관건 선거를 막자고 하는 게 우리 공직선거법의 핵심적인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정원이라는 조직,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국정원 외에도 당시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이런 정부 조직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는 관건 선거, 조직적인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이런 선거가 부정선거 행동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여쭈겠습니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금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죠? 네. 이미 기소되어서 재판이 현재 1심 진행 중인 사건도 3개나 있습니다. 네. 그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돈 70억 원을 쏟아부었던 것도 국고 손실죄가 있고요.
뭐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부의 좀 비판적인 성향의 연예인들을 출연 금지시키도록 당시 MBC 김재철 사장에게 지침을 줬던 거라든지 네. 또 국발협이라고 하는 보수 성향 단체를 만들어서 여론 조작에 나선 거. 그런데 이 재판을 이렇게 3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여론조사에 사용하게 한 거라든지. 알겠습니다. 또 대북 공작금을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사용하게 한 점 이런 것들도 진행 중인데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박근영 집행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